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콤빔시티 중첩 3급 성장 조절 효과의 평가에 대해 발표할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 조원우라입니다. 골격성 3급 부종기압 환자의 성장 조절 치료 시 골격성 고정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하게만 골격성 고정원을 식립하고 페이스 마스크로 견인하는 방법과 양악 모두 골격성 고정원을 식립하고 악강 고무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을 본 앵커드 맥실러리 프로트랙션, 소위 뱀프라고 지칭합니다. 아래턱이 나왔고 이가 가지런하지 않다는 주소로 내원한 11세 남자 환자입니다. 구강 내 사진에서 전치부 크라우딩과 함께 양측 3급 구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무 두부 계측 방사선 사진 분석에서 AMB 0.4도, SNH 17.8도로 상악 저성장에 의한 골격성 3급 부종기압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치료 계획입니다. 상악 저성장에 의한 3급 부종기압을 해소하기 위해 모디파이드 뱀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디파이드 뱀프는 기존의 뱀프와는 달리 정중 구개부 미니 임플란트를 통한 간접 고정원을 이용합니다. 동시에 전치부 크라우딩을 해소하기 위해 정중 구개부의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구치 원심 이동을 시행하고 이후 성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3D 슬라이서와 ITK 스냅을 활용할 것입니다. 구치 후방 이동을 통해 전치부 크라우딩을 해소하고 뱀프를 위한 고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중 구개부의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하악은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I타입 C 튜브를 식립하였습니다. 구강 내 사진 비교입니다. 치료 결과 상악 전치부 크라우딩이 해소되었지만 좌측 구치부에 고정원이 소실된 모습이 보입니다. 안모 사진 비교입니다. 4년 2개월째 안모 사진에서 이부의 우측 편의가 조금 더 진행된 모습입니다. 초진과 치료 후 상태를 3차원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3D 슬라이서와 ITK 스냅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정확한 중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세비단스 등은 에스모이드본의 상부와 프론털본의 내측 피질골의 중첩을 시행하였는데 이 부위가 7세 정도의 성장이 완료된다고 보고한 멜센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본 증례 역시 같은 구조물의 중첩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첩 영역인 두 계절을 분리해내기 위해 ITK 스냅을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중첩을 위해 다양한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트랜스폼 레지스트레이션이나 랜드마크 레지스트레이션을 먼저 사용하여 대략적인 중첩을 시행하고 복셀 레지스트레이션으로 마무리합니다. 각각의 과정을 살펴보면 트랜스폼 레지스트레이션은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변경하는 과정이며 랜드마크 레지스트레이션은 두 CT 이미지에 랜드마크를 설정하여 이 랜드마크를 서로 일치시켜 중첩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셀 레지스트레이션은 중첩 영역을 지정하여 이 영역 간의 중첩을 시행하는 것으로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레지스트레이션이 완료되면 본에 해당하는 부위만 추출합니다. 추출된 두 모델에 서로 다른 텍스처를 입혀 시각한 모습입니다. 인비보와의 차이점은 표면의 질감과 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위별 성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시각한 모습으로 우측에 있는 컬러 맵을 통해 정량 분석이 가능합니다. 고찰입니다. 뱀프의 치료 효과에 대해 보고한 여러 문헌에서 대부분이 기존의 페이스 마스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구엔 등은 상악골의 전방 이동량이 평균 3.7mm였다고 보고하였고 엘나가르 등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인 5.81mm 정도의 전방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본 증례를 분석한 결과 A포인트 기준으로 상악은 전방으로 2mm, 하방으로 1.75mm 성장하였고 하악은 B포인트를 기준으로 각각 0.9mm, 6.5mm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악골에 대해서는 네이존의 전방 성장과 더불어 상악골 자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고려한다면 뱀프의 치료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증례와 같이 뱀프에 의한 상악골의 견인 치료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희노 등도 이러한 실패 증례에 대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하악골에 대해서는 친컵 이펙트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성장 방향이 전방보다는 수직 성장이 우세하였는데 성장 조절의 반응을 평가하는 GTRV를 측정해 본 결과 1.62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평균치인 0.77보다 큰 값으로 상악골의 전방 성장이 하악골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하악골의 전방 성장이 억제된 기전이 과연 후하방 회전 때문인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악골의 성장 방향을 나타내는 페이셜 액시스는 79.5도에서 80.4도로 약 1도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악골이 적어도 후하방 회전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리케츠가 연구하는 페이셜 액시스의 변화량을 고려했을 때에도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계절을 기준으로 중첩했을 때 양측 하악 과두가 후방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양은 각각 2.6mm, 3.0mm로 측정되었습니다. 액슈얼 뷰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방 이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표면에 화살표를 입혀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 역시 과두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두가 후방 이동되는 동안 관절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관절화만을 분리하여 치료 전을 빨간색, 치료 후를 흰색으로 설정한 후 전두 계절을 중심으로 중첩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절화의 전방부는 흰색, 후방부는 빨간색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절화가 치료 전에 비해 더 후방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색분포를 통하여 시각화했습니다.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후방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관절화가 후방으로 재위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럽 등의 연구에서도 밴프에 의해 하악지 후형과 과두가 각각 2.74mm, 2.07mm 정도 후방 이동되었음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악골의 성장이 하악골에 비해 우세한 경향을 보인 이유는 층컵 이펙트에 의해 하악골의 전방 성장이 억제된 점, 그리고 하악골 자체의 수직 성장 경향과 함께 관절화의 리모델링에 의한 하악골의 후방 변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가와라와 미타니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층컵 이펙트에 의한 하악골의 성장 억제 효과는 성장 완료 후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화의 후방 이동과 관련하여 부시앙 등이 연구한 문헌을 살펴보면 어떠한 치료도 시행하지 않은 아동의 콘딜리온과 아티큘라레가 4년 동안 약 3에서 4mm 정도 후하방으로 변이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성장 조절을 시행하지 않은 본원 환자의 13세와 19세의 CT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관절화가 약 1.9mm 정도 후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악골과 관절화의 후방 변이가 밴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3D 슬라이서는 콘빔 CT 이미지를 복셀 단위로 중첩한 후 중첩된 상태로 모델을 추출하여 이를 다양하게 시각화할 수 있으므로 성장 조절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